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그 USA Today가 보도한 기사인데, Elon Musk purchases nearly 10% of Twitter, making him the largest shareholder. 이것은 그 일론 머스크가 거의 10%에 달하는 트위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트위터의 그 최고의 대주주가 됐다라는 이러한 보도인데,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주식 그 매입이 왜 그동안에 그 좌파 성향의 빅텍이 그 이 캔슬 컬처라든가 워키즘에 쩌들어서 미국의 언론을 그 좌지우지해오던 이 빅텍이 종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종말의 서막에 오를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에는 이 SEC라는 기관이 있는데 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이라는 기관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증권거래 그 위원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증권거래를 그 감시하고 그 증권거래에 그 부당한 일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감독하는 그러한 연방 정부의 기관입니다. 이 SEC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5%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스스로 그 SEC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제 4월 4일 날 미국의 SEC에다가 자기 자신이 그 이 매입한 그 트위터 주식을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침에 그 주식값이 트위터 주식값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삭제한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주식도 뭐 그냥 맥을 못 추고 30불대였는데 아침에 40불대로 시작해서 저녁 때 50불이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0% 이상이 뛴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그 매입한 그 주식의 정확한 퍼센티지는 9.2%입니다. 지금 전 트위터의 10%가 조금 못 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 트위터의 설립자이면서 CEO를 했던 잭 도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는 CEO는 아닙니다. 몇 달 전에 그만뒀어요. 작년 말에 CEO 자리에서는 물러났고, 하지만 지금도 그 보드에 남아서 트위터 보드 멤버로서 이사로서 실제적으로 트위터의 그 운영에 아직도 영향력을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산 9.2%의 그 트위터 전체 주식은 이 잭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잭 도시는 그 자기의 그 지분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몇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회사 전체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당한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뭐 회사에서 경영에다가 지금 그 경영권을 뭐 행사를 하고 영향을 주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은 그 passive investo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passive investor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passive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그 수동적이라는 얘기예요. 능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사 운영에 뭐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고, 뭐 회사의 이 주가가 오르면은 뭐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정도의 이러한 인베스터라는 뜻으로 이제 패시브 인베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주식 그 뉴욕의 주식 시장에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일단 초기에 이렇게 그 전략적인 코멘트를 한 거에 불과하고
조금 있으면은 이 지분을 더 매입한다거나 해서 회사를 아예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잭 도시는 지난 작년 말에 CEO를 그만두고 지금도 보드에 있지만 이제 5월 말이면은 트위터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서 보드직도 본인이 사표를 내고 이제는 완전히 트위터와 무관한 사람으로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잭 도시도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리스펙트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잭 도시가 최근에 자기가 인터넷이 이렇게 중앙 집권적이고 독재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되게 된 데에는 자기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식으로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 측근에서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빅텍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시청자라든가 사용자의 취향이나 원하는 것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안 한 것 없고, 운영자, 그러니까 빅텍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식의 그런 콘텐츠를 푸시하는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빅텍의 이 취향에 맞지 않고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콘텐츠를 삭제를 하고, 어떤 내용은 내보내고 어떤 내용은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나 하면은 아예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현직 대통령 계정까지도 날려버리는 이러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빅텍인데, 이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은 미국의 파워는 미국의 건국 정신에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들이 어떠한 백성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농민이라도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자기 본인의 의사를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리 스피치의 권리, 이것으로부터 미국은 발전했고, 이 프리 스피치가 보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이러한 슈퍼파워로 발전한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프리 스피치가 제재를 받거나 방해를 받으면 미국은 끝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빅텍들이 벌리는 너무 좌편향적이고 독선적이고 워키즘과 캔슬 컬처에 젖어서 우파라든가 보수 성향이 있는 것은 탄압하고 잘라내고 한 이런 횡포를 쭉 지켜보면서 이건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CEO로서 실리콘밸리에 자기 본사가 있는데, 재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테슬라의 생산 시설을 더 확장하려고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의 현직 주지사는 게빈 뉴섬이라고 사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다가, 지금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캘리포니아 정부는 기업을 적대시하고 세금을 무조건 가중하려고 하고 하니까, 니고시에이션 중에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디시전을 내린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자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못 놀겠다 하고 공장을 옮겨버린 겁니다.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거예요, 테슬라를. 그래서 지금 오스틴 지역에는 테슬라 공장이 이미 들어섰고 아직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인
이 일란 머스크가 그동안에 낸시 펠로시하고도 또 바이든하고도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민주당의 그 위선인적인 이런 정치를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일란 머스크는 그 구글이나 트위터나 무슨 그 페이스북 같이 그저 무슨 인터넷 서치 엔진이나 돌리고 SNS 플랫폼이나 깔아서 돈을 버는 정도의 이런 그 시시한 그 빅텍하고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일란 머스크는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를 잘 아시지만 그 이외에도 스페이스 X라든가 또 다른 그 최첨단 기업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는 자기 자신의 우주 정거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달나라하고 우주의 그 다른 별을 다녀올 수 있는 이 우주 단체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중단한 이런 사람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방위 산업 쪽에서도 최첨단입니다. 이 항공 우주뿐만 아니라 그 잠수함도 디자인을 한 게 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러한 그 잠수함을 설계를 해서 그 US government하고 컨트랙을 맺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주류 언론과 빅텍이 이에 합세를 하면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텍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콘텐츠는 올리고 내보내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뭐 삭제하고 그 눌러버리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그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의 의사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언론의 자유와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독재적으로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 횡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뭐 딱히 차선책이 없으니까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그 소통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여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 그 남학생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한 사건이 있어서 기가 막혀서 그 올렸더니, 그 전에 뭐 다른 영상들은 이렇게 광고도 좀 붙이고 한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은 또 뭐 경고를 주고 뭐 광고를 띄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일란 머스크는 그 보수 성향의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재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무슨 SNS나 서치 엔진 플랫폼 깔아가지고서 돈을 버는 이러한 그 종류의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빅텍이 아닙니다. 일란 머스크는 빅텍 중에 빅텍이고 이 세계 최고의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우주를 개발하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만큼의 지금 그 프론티어, 테크놀로지컬 프론티어로 계속 푸시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일란 머스크가 그 구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제 추측입니다만 일란 머스크 측에서 나온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저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이것은 아마 이 사람이 그 프리 스피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미국의 프리 스피치가 없으면 미국은 죽는다. 미국의 파워는 프리 스피치에서 나온다라고 그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기존에 지금 빅텍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자 위주의 그 알고리즘이 아니고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그 선호하고 좋아하는 콘텐트,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면 그쪽으로 푸시해서 모이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컨트롤하고 사용자가 주인이 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LA 다저스의 구단주였던 사람도 그 우파 쪽 성향이 그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빅텍이 하는 그 행동을 자기가 저지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해서 그 테크놀로지컬 플랫폼을 만들면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는 그야말로 플랫폼만 깔고 사용자가 컨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위주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이 진실과 정의와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돼서 유저가 파워가 있는, 유저가 컨트롤하는, 그래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정의와 진실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니까 거기로 돈이 모이는 이러한 형태의 뉴 빅텍을 탄생시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건국정신이라든가 도덕윤리를 내팽개친 이런 그 현재의 빅텍들이 종말을 맞는 이러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결국은 승리하는 이 테크놀로지컬한 빅텍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러한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